그래서 오답은 사실 안 고쳐도 돼요. 답만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학습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의미가 없죠. 안녕하세요. 일리선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드릴 연산 문제집 2가지 형태를 소개해 드렸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릴 연산 2가지 종류 중에서 오늘은 그 2번째 학년학기별로 구성되어 있는 드릴 연산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 연산 실수 많이 한다 라는 거를 보통은 연산 문제집 진행하는 와중에도 발견할 수 있지만 교과 문제집을 진행을 할 때도 많이 틀린 단원들이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단원들을 연산으로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지, 교과 문제집의 기본 또는 응용, 다른 종류의 문제집으로 복습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실 텐데, 어떨 때 이런 학년 학기별에 해당하는 드릴 연산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좋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이 교재 3학년 1학기를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자면, 3학년 1학기에는 6개의 단원이 있죠. 덧셈과 뺄셈, 평면도형, 곱셈, 나눗셈, 시간, 길이, 분수와 소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3, 4, 5, 6 학년들 중에서는 그래도 연산의 단원이 상당히 많은 학년 학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학년 학기별 드릴 연산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먼저 2단원 같은 편면도형, 즉 개념을 배우게 되는 이런 단원의 기본 문제집을 풀렸을 때 페이지마다 틀린 것들이 나온다, 뭐 2-3개씩 나온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개념이 이해가 안 됐거나 이해가 됐지만 기억에 남지 않고 헷갈린다거나 연산 때문에 실수를 한다거나 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는 이런 학년별 학기별 교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 개념을 처음에 딱 듣고 나서 이해된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죠. 왜? 한국어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림을 보고 각을 읽어봐 이렇게 했을 때 각이라는 것도 붙이지 않을 뿐더러 순서도 잘못 읽기도 하고요, 점을 잘못 찾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기본 문제집에서 설명을 하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걸 틀렸다면, 이런 실수들이 자꾸 나왔다면 이런 문제집, 학년 학기별 문제집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맞죠. 그 상태에서 응용을 간다. 그러면 응용에는 기본 문제집의 유형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 연습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없고 바로 또 유형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러면 기본 개념을 충분하지 않은 채로 유형 문제를 풀게 되니까 내가 약간 알 것 같은 그 기분, 정확하게 클리어한 느낌이 아니라 그럴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넘겨짚듯이 그 문제를 해석하고 개념을 가져와서 정답을 찾는 문제풀이 태도를 보이게 돼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그 태도 형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응용 문제집을 가시는 거는 비추천이죠. 네, 그래서 이때 이런 문제집으로 연습을 해보시는데 아이들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 설명들을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학년 학기별 이 드릴 연산은 단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교재들 모두 다 비슷하게 항상 개념이 일부 설명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고 아니면 말로 설명해보고 또 적어도 보고, 적어보는 그 타이밍은 내가 방금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적어보는 거는 단기 기억 테스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효과적이지 않아요. 오늘 읽었어요. 내일 모레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에 내가 다시 기억을 하고 얼마큼 비슷하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탄탄히 하는 습관도 기를 뿐만 아니라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 방식을 본인 스스로 계속 터득해 나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것들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리는 거죠. 여기에 문제집들을 보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유형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 문제집에서도 간혹 실수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 실수한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거는 틀린 거를 고치게 하시려는 노력보다는 이 개념이 뭐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반직선 디귿 리을을 그려봐 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는 리을에서 디귿 쪽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을 그린 거예요. 디귿에서 리을 쪽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진짜 개념이 헷갈린 건지 아니면 그 기호를 읽을 때 읽는 방법이 아직 연결이 안 된 건지 다 다르겠죠, 의미가.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답을 정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념이 중요한 단원들에 대해서 연습을 할 때는 우리가 들을 연산을 활용하실 때도 초점을 두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답은 사실 안 고쳐도 돼요. 왜냐면 엄청 많이 틀리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근데 거기서 틀린 이유를 찾고 그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당장 이거를 답만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학습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죠. 아쉽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 연산 단원들은 여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까 제가 5단원에서 길이랑 시간에 대한 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측정 단원은 연산 문제집에서 보통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친구들이 그냥 연산하라고 하면 그냥 26 더하기 57 연산 틀리지 않아. 근데 26초 더하기 57초 이러면 계산은 실수해.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런 학년 학기별 드릴 연산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냥 일반적인 연산 문제집 단원들이 있죠. 곱셈이다, 나눗셈이다, 이런 부분들. 이 중에서도 나눗셈이라고 한다면 나눗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드릴 연산에서 반복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학년 학기별 문제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 문제집을 예습을 한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정답률을 보실 때 이 정도의 그 복습이 이런 드릴 연산 교재가 학년 학기별 형태로 필요하다 라고 느낄 만한 친구들은 어떤 경우냐면 수학학습이 일찍부터 노출이 안 돼 있고 연산이 아직 자기 학년 학기에 도달되지 않았거나 현재 자기 학년 학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기본 문제 자체에서 실수가 많이 생기고요. 연산이 좀 약하다 보니까 개념을 습득해야 되는 단원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죠. 왜냐면 개념도 담고 연산도 신경 쓰고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꽤 그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 진행을 하실 때 기본에서 조금 많이 틀리면 기본에 있는 응용 부분도 좀 스킵을 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집으로 연습을 다시 한 다음에 돌아가서 그 문제집을 푸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연산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집에서 문제를 많이 틀린 친구들한테 복습을 하고 싶은데 드릴 연산 문제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중에서도 학년 학기별 드릴 연산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